자, 그러면 이런 체계적인 포텐셜 시어리의 계산을 위해 이제 첫 스텝으로 구면 좌표계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방정식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전화 분포에 의한 컴포넌트를 표시하는 건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필요한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이 문제는 구면 대칭성이 있고 그 구면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기가 가장 쉽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이 라플라시안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써야 되겠죠. 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쓰자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수리물리 시간에 이제 커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부 수리물리 시간에 설명했던 것만큼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저런 걸 배웠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정도를 리마인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처음 본다 이러면 곤란하고, 저런 걸 배웠었지.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수리물리 책 몇 장을 보면 거기에 다 잘 나와 있어.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유도하실 수가 없고, 수리물리 책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적분이나 미분이나 여러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들을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이고요. 자,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은 해결한 방법은 이게 이제 변수 분리죠. 편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거는 항상 이제 변수 분리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이런 변수 분리꼴을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입한 다음에 전체를 R, 세타, 파이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속성으로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자, 이런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변수 분리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은, 자, 이 파트를 보시면, 색깔을 달리 할까요? 자, 이 파트를 보시면 나머지는 이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R과 세타의 함수인데 여기만 파이의 함수이죠. 그러니까 R 세타 파이의 결합과 R 세타의 결합과 파이의 결합이 이게 이렇게 엮여 들어가려면 이것이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변수 분리의 기본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그 상수를 내가 마이너스 m 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m 제곱으로 쓰는 이유는 요런 꼴, 그 얘기 이제 대문자 파이가 이런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 m은 정수만 돼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경도에 해당되는 건데, 경도가 2파이가 지나면 도로 제자리니까 얘는 주기 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꼴밖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파이가 m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이 파트는 여기에는 소문자 r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세타만의 함수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문자 r만의 함수인데, 둘이 서로 같으려면 여기가 또 각각의 상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상수가 되는데, 이 상수는 자, 요런 꼴이 돼야 된다.
이런 꼴이 돼야 되고, 그래서 L은 허용되는 게 이제 이것만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땡땡땡. 그리고 L과 M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M의 절대값은 L보단 작다. 그러니까 L이 0이다 그러면 M은 0만 허용되는 거고, L이 1이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 0, 1이 허용이 되고요. 자, 이런 내용은 수리물리 책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도대체 세타는 어떤 함수가 나오는 거냐? 그 세타는 어떤 함수가 나오는 거냐면은 PLM이라는 희한한 우리가 기호를 쓴 이제 이것을 Associated Legendre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세타에 대한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역학이나 이런 사실 이제 이 라플라시아는 전자기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에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함수를 흔히 결합을 해서 그냥 한 함수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제 표준적인 노테이션이 YLM 세타 파이라는 함수는 누굴 부르냐면은 세타 방면으로는 코사인 세타의 associated 르장드르 함수, 그 다음에 exponential I M phi 앞에 왜 빈칸을 만들어 놨냐면 얘네들을 이제 아무런 상수를 곱해도 되죠. 자, 상수는 4파이 자, 이런 함수고, 이 함수는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거 너무 복잡해서 난 도저히 못하겠나, 그냥 난 포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유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앵귤러 파트 솔루션은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주어지고,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이렇게 생겼다. 구체적으로 제가 진짜 어떻게 생겼냐, 수리물리 책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로서 이걸 제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YLM은 세타 함수로 뭐다, 이걸 외워서 써라,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를 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은 0, 1, 2 이런 거 값을 갖고, M은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까지 이 정수값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다음과 같은 오소고널리티를 만족하는데, 모든 경도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모든 위도에 대한 적분. 위도에 대한 여기 자코비안이 이제 세타가 들어가죠. 그래서 YLM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세타 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이제 곱해서 적분했다. 그러면은 L 값과 M 값이 같을 때만 그 값이 1이고 다르면 0이다. 이게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에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이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이제 여기다 제가 쓰진 않을 거고요.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특별한 케이스로 P, L인데 특별히 M이 0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은 PL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돼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수리물리 책을 옆에 펴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문제를 풀이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 뭐 그 이름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강의에서 하는 거고, 저도 이 교과서에 연습 문제를 푼다던가 강의를 할 때는, 아니면 공부할 때는 항상 수립물리 책을 펴놓고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 됐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죠. 뭐가 해결이 안 됐냐면 요거죠. 요걸 풀어야죠. 얘는 얼마? 좀 전에 요 값이 마이너스 L, L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저 R은 일단 좀 공간이 부족한데 그냥 답을 쓸게요. 그래서 요 R은 여기서 요 R은 R의 L승 혹은 R의 1 더하기 L승, 요 두 개가 다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결합을 하면, 자, 한 페이지에 다 쓰려고 이제 억지로 이제 우겨넣고 있는데요. spherical coordinate에서 그 라플라스 방정식의 일반에는 이제 이렇게 쓰여진다 이거야. 자, 퀀텀 넘버 L과 모든 M에 대해서, 레디얼 파트는 R의 L승도 허용되고 R의 1 더하기 L승도 허용된다. 그럼 이제 그 앞에 임의의 상수를 이제 갖다 써도 되겠죠. 베타 L M. 자, 공간이 부족해서 식이 너무 좀 못생기게 나왔지만, 여러분 노트 필기로 잘 다듬어 보십시오. 자, 이제 이게 일반회이고, 여기 이제 모르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넘버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바운더리 컨디션이 딱 주어지면 그 원하는 바운더리 컨디션 맞추도록 알파와 베타 값을 딱 정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부속을 다 알았고, 그 부속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전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양지역학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양지역학에서는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뭐예요? 이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을 주는 거예요.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L 곱하기 L 더하기 1 H바 제곱, 그게 양자역학의 그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고요. 이 간단한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어차피 페이지 넘겼으니까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에는 이렇게 앵귤러 파트와 레디얼 파트의 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몇 개 이제 레디얼 파트는 그냥 우리가 쓰면 되고, 간단한 몇 개, 제일 간단한 앵귤러 하모닉스를 이제 쓰면 얘는 제로 이제 제일 간단한 거죠. 앵귤러 모멘텀이 제일 낮은 스테이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y가 L이 1일 때는 이제 3개가 있는 거예요. y1, 마이너스 1, 플러스 1, y1, 마이너스 1. 자, m이 0일 때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했죠. 그래서
P1이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 이제 노멀리제이션 때문에 여기 3 나누기 4파이. 그 다음에 이제 P, 얘네들은 역시 내가 이걸 그냥 바로 적으면 아주 훌륭한 거고, 바로 못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책 보고 찾아서 여기다 쓸고 걔네들을 다룰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제너럴 솔루션을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펠 하모닉스의 예는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예로, 자, 이 예는 그 교재 엑서사이즈 3-2과 이제 비슷한 건데, 그걸 좀 더 간단히 한 거예요. 자, 여기 9가 있어요. 9가 있는데, 9가 이렇게 반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A예요. 반지름이 A고, 요 위에 요 표면은 일렉트로스테이틱 포텐셜이 플러스 V로 고정되어 있고, 요 아래쪽 여기는 일렉트로스테이틱 포텐셜이 마이너스 V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9의 바깥에서의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바깥 영역에서는 전하가 하나도 없어요. 전하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냥 라플라스 방정식을 구하면 돼.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저 9 표면에는 전하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건 저 바깥이란 말이야. 이 영역에서는 전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면 되고,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이 A보다 큰 전체 영역에서, 그러면 그 일반회니까 이제 저렇게 쓰여지고요. 그 일반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알파는 그냥 0이야. 자동으로 0이야. 왜 자동으로 0이죠? 알파는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알파와 베타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알파에 대한 항은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네요. 그러니까 거리가 무한대가 될 때 포텐셜이 발산하는데, 그럴 수 없죠. 거리가 무한대가 될 때 포텐셜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L이 0인 건 상관없지 않나? 그래도 거리가 무한대가 될 때 포텐셜이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쓰면 알파 0은 그냥 0인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베타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이게 현재 phi 방향인데, phi 방향의 의존성이 아무것도 없네요. 포텐셜이. 그 포텐셜에 phi에 의존하지 않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의존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이제 phi의 의존성을 결정하는 게 m이었잖아요. exponential im phi. 따라서 그 m 퀀텀 넘버 m은 0만 허용이 되겠네요. 0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자, L이 0서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1 더하기 L 베타 L, M이 0이니까 뭐 쓰지 맙시다. L 0 세타 파인데, 자, M이 0인 얘는 그냥 누구랑 비례하냐면 요거랑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거, 바운더리 컨디션. R이 A일 때 바운더리 컨디션은, 자, 그럼 이제 R이 A일 때 여기다 그 phi R에다가 A를 대입하면, 자, 그냥 여기 대입하면 얘는 L은 0. 인데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하면은 플러스 V
아니면 마이너스 V.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그 베타를 어떻게 구해요?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오소고날리티를 사용하는 거죠. 자,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이제 이런 오소고날리티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 앞에 코에피션트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양변에다가 내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y L0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세타 파이 요거를 이제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적분을 하면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오소고날리티 때문에 소문자 L이 대문자 L인 것만 이제 살아남고요. 그래서 베타 L 나누기 A 1 더하기 1 요것만 살아남고 우변은 자 파이에 대한 적분은 그냥 2파이 이렇게 그냥 나오고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누굴 적분하냐? 사인 세타에다가 이걸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을 이제 수행하시면 돼요. 이 오른쪽의 적분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뭐 원칙적으로 우변이 다 알려져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걸 구한 거고 이걸 도로 원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요 적분은 실제 그 m이 0인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이제 르장드루 폴리노미알이라고 했고요. 그 르장드루 폴리노미알에 대한 이런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역시 수리물리 책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3-1이 있는데 연습 문제 3-1을 보시고 이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솔루션을 잘 한번 구해보세요. 책에 답까지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이제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을 해보십시오.